자, 이번 강의는 제 모의고사 3회 최종 모의고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주민은 제한할 수 있어요. 주민은 위반은 못합니다. 그럼 이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지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암기할 때 말 그대로 주기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주기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은 못하지만 위반 제한은 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45일 내 처리해주고 플러스 부디게 하면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한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맞는 겁니다.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될 수 있다. 맞습니까? 조속한 위반 시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하는 내용 맞고요. 3번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준다면 얘는 위반 단계하고 결정 단계, 그 다음 고시 단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다음에 의견 청취. 그래서 이거는 주민 플러스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 하고 위반을 합니다. 결정할 때는요, 바로 이 협의가 있겠고 심의를 거친다. 여기 있죠. 협의, 심의. 자,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지. 결정할 때 미리 협의를 거친다.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한다. 맞죠? 5년마다 재검토는 맞습니다. 5번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고시가 있는 날부터 10일 후에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이건 법에 의해서 개정됐습니다. 결정 고시가 됐다 효력 발생하는 게 종전은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요게 돼야죠.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한 날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즉 틀린 답은 바로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세분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시도, 군, 시도, 도시계획 조례의 세분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은 전량보호로서 1종과 2종 맞죠?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맞습니다. 네, 2번 보존지구는 자 뭐가 이러냐? 자 여기서 보면 보존지구인데요. 이거는 쫀 영어로 쫀을 갖다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역을 갖다 했는데 이 보존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환생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자, 뭘 갖다 보시면 요건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그다음에 요거는 생태계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야생동물의 서식서. 요거는 전방부대 같은 중요 시설 있죠. 그걸 갖다는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면 문화자원이란 말 2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다 하는 말을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보면 고도준 최고와 최저 맞죠. 최고는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저는 미달해서는 안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경관지구는 시가지 경관과 역사 문화 경관지구 또 우리가 봤을 때 거기 보면 일반 경관지구다. 역시 여기 보면 몇 번도 틀렸다 볼 수 있냐면 그 4번도 역시 틀렸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경관지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 경관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자, 두 가지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잘 좀 세 가지겠죠. 자, 경관지구다 그러면 자연경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암기할 때 자수시경관,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 보면 4번도 역시 틀렸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 자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과 4번.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1, 유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두 가지를 처리해 주세요. 자, 몇 번과 2번과 4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 거기 보면 4번의 경우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그러면 이거는 시가조정구역 변경은 도시군 관리권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3번에 보면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그런데 이거는요. 시가화가 되는 거 무질서한 즉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한 거예요. 방지를 위해서 조정한다. 그런 것은 유보하는 거예요. 몇 년에서 5년에서 20년 유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이 경과됐다. 그러면 경과된 다음 날 뭐가 될 것이냐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이 내용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는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종전에 또 이거는 국토장관이 정했었는데 국토장관이 위임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위임이란 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 위임돼 있으니까 국가계획 관련된 것은 누가 갖고 있다? 국토장관이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이 무질서한 시가방지 맞죠? 무질서한 시가방지. 자, 시가와 유보기간은 자 3번이 틀렸죠?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20년. 그 다음 4번 시가 유보기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해진다. 맞습니다. 인구의 밀도, 산업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5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어느 날? 다음 날 역시 해제가 된다. 그럼 이걸 갖다 고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을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냐면 거기 보면 3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 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도 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자, 그럼 이거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용적률의 최대한을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거는 4번이죠. 자, 4번.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 보면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알겠죠? 주상공록.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은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어요. 그럼 대개 보면 이곳은 도시역 안과 바깥 따라 달라지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도시 주거지역은 500이 됩니다. 상업지역은 1500이 돼요. 공업지역은 400이 됩니다. 녹지지역은 100이 원칙이에요. 근데 100이 원칙이지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보존녹지만은 80%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지역 중에서 요 계획관리지역만 조심하면 되겠고, 자, 계획관리지역은 얼마냐면 100, 나머지는 다 얼마라고 보시면 80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 80, 80,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전관리지역 얼마죠? 80, 생산관리지역 80, 계획관리지역 100, 농림지역 80, 자연환경 80. 그럼 이것이 정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관리지역 설명 틀린 것.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의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맞습니다.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맞는 표현이죠. 2번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자, 용도지역끼리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관리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만큼은 유일하게 종속관계에 있어요. 유일하게. 그럼 우리 취락지구는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나눠서 2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이 있겠고 집단취락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취락은 옛날부터 자연불락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자연취락은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집단취락지구다. 그럼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져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그린벨트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쓰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봐요. 자연취락 같은 경우는 어디서 형성될 수 있어요? 관리지역에도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4번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 특별자치도 시의 군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당연히 조례 규모를 갖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자, 농지법에서 농업지역, 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면 절대로 보존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농림적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의지상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 틀린 답은 바로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6번 문제를 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자,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제한하는 자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도시군관리계 입안자가 다 제한할 수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가 다 제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가 다 제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국토장관이 할 수 있겠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겠고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면 자 어떤 경우를 갖다 볼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이들이 할 때는 이 사람한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견 청취 다음에 전문기관에 따라 심의를 거쳐서 사전에 이곳은 안 됩니다 하고 고시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니까 제안하고자 하는 국토장관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장관이면 여기 있죠. 심의 거친다. 중앙도시에 심의 거친다. 맞죠? 그다음에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긴 제한 사유가 있겠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제한 사유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조수료가 있다든가 수목이 있다든가 우량농지가 있다든가 또 문화재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걸 보호할 필요가 있다든가 문화재 경관. 자, 그러면 이것을 관점에서 2가지가 있겠고 이건 절대 보전이 목적이겠고 여기는 보전. 그 다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 기,
도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설명했던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구 수립 중에 있는 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럼 여기는 지금 뭔가가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으면 가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으면 기반시설 그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3년, 1년. 이건 지금 도시군 기본이나 도시군에 수립 중에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한 기간은요, 원칙적으로, 자, 이걸 물은 거죠. 제한 기간은 1회 3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야담삼아 얘기했습니다. 자, 경상도 말로, 자, 뭐라면, 지기도, 그러면 죽여달라 소리입니다. 그럼 참으라 했죠. 그래서 이거는 1회 안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3년 플러스 2년 하면서 최장 5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1회 안에서 2년이다. 그러면 그 3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1회 안에서 2년 연장 가능한 것은 앞에 건 알 수 없습니다. 녹지역과 계획과 조수가 있다. 문화재 경관을 차이라고 했다. 이거는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더 연장해달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이 틀렸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장 5년.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지로 생육하고 있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겠죠. 녹지지역. 수목이 따라 연장할 수가 없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을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구를 먼저 지어놓고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우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대상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역이 먼저 지정되면 그로부터 지구단위 단위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자, 이건 다 뭐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장관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겠고 또 시장 군수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몇 년 내 수립하는 거냐? 3년 내 수립하는 거예요. 3년 내 요놈을 갖다가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3년이 경과됐다. 경과된 다음 날 실효가 돼요. 그럼 실효가 되면 그 내용을 고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맞죠?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계획을 결정하는 거고, 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당연히 맞죠. 그다음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밖, 다 뭘 갖다 했으면 개발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관광특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산업단지는 당연히 개발 포인트가 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택지 개발도 역시 뭐라 볼 수 있어요? 개발 포인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것이 바로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매수 청구를 갖다 하려면, 이 매수 청구를 하려면 가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 되고 나서 이것이 결정고시고 결정고시 되고 나서 10년 이상 미집행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미집행됐을 때 여기는 실시계획조차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조차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미집행됐다.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서 되는 게 아니라 지목 자체가 반드시 대인 경우에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지목 자체가 대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도시군 계획 결정,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1로부터 10년 이내 당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 인가가 행해진 경우, 실시 인가조차 없으니까 행해졌다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소리 맞죠? 다음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자, 매수를 청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로부터 2년 내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협의 매수.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뭐라 되겠어요? 6개월 내 통보해 준다. 그로부터 2년 내 매수한다. 4번을 맞고, 그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 매수대금은, 자, 원칙적으로 매수해주잖아요. 그죠? 협의 매수해주면 현금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권을 줄 수 있어요. 채권을 주건 지방자치단체만 줄 수 있어요. 원하는 경우에 줄 수 있겠고, 부재 부동산 소유자, 또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자, 정답, 오답, 틀린 답이라고 했죠. 틀린 답은 바로 몇 번이라고 볼 수 있냐면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다음 9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일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을 틀게 연결한 것은 국토교통장관이 당의 기준면적 3배분을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따로 한다는 건 우리가 원래는 정확하게 본다면 10%에서 300%까지 따로 정할 수 있어요. 10에서 300%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한다. 자, 이런 건 우리가 재치껏 공부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치껏 공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9번인데요. 자,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기준입니다. 그럼 이거는 도시지역 안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은 어떤 것이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도시지역 밖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뭐가 있느냐? 농지, 농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 임야, 기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기준 면적을 초과시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에서는 기준 면적 이하로 규정해 놨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재치껏 공부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도시역 안은 공업지역을 기점으로 도시역 밖은 임야를 기점으로서 절반 대칭을 이루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의 경우는 200평, 660을 기점으로 하죠. 네, 그럼 여기 300평이니까 100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놈의 절반 대칭이 된다. 그럴 때 제가 뭐를 갖다 하면 욕 한 번 하면 끝난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절반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절반 대칭. 자, 그럼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주거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럼 욕 나오죠. 180. 앞에 거. 그러니까 90. 절반 대칭이니까. 그러면 욕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죠. 상놈이 200이요. 그러면 100. 그러면 절반 대칭이 딱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농지, 그러니까 여기 1000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1000이니까 절반 대칭이니까 500. 이쪽은 2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 이게 바로 기준점이 된다. 그러면, 거기 무엇을 틀리게 한 거. 주거지역, 주거 18, 180 나왔죠? 상업, 상놈이 200 맞죠? 녹지지역 100 맞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미지정됐다. 미지정됐으면 얼마야 돼요? 90이잖아요. 90제곱미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농지 500 맞는 표현이다.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정답.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구나. 알 수 있어요.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 집가 동향조사. 역시 국토계획법에 있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느냐. 역시 이거는 국토장관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국토장관이 누구한테? 한국감정원장한테 줄 수도 있어요. 위탁.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 자, 이거는 주택법에 관한 사항이지만 주택법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나 볼 수 있겠는가? 바로 여기는 2번이 틀린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토지거래 상황조사 대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위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기초조사, 도계획법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는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우리가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2번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없다. 아니죠. 시행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시설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용의 목적은 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 인가고시가 있는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거로 본다. 의제된 걸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조치.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 인가할 수 있도록. 자, 조건부 해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으로 틀린 답 있죠. 틀린 답은 결국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12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선매제도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이겠죠. 선매제도는 협의 선매로서 우선 협상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선 협상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했어요. 뭐든지 허가 신청이 있어야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의 뭐에 대해서만 하는 거냐? 요 소유권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가 어떤 토지냐? 두 가지 중에 하나요. 하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거. 하나는 실수요성으로 쓰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가 신청했다. 당사자한테 거래 계약 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로부터 바로 우리는 1개월, 자, 여기 원래는 민원사업 처리할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 자, 그러니까 민원사업 법정기간이라는 게 좋겠죠. 법정기간 내 선매 사실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내, 1월 내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그 선매자 지정하고 나서 그로부터 1개월 내 뭐 할 수 있으면 협의 선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선매? 협의 선매. 그래서 협의 선매하는 겁니다. 그럼 협의 선매할 때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가격입니다. 자, 그 가격은 원칙적으로 뭐가 목적이냐? 원칙적으로 여기는 감정가격이 원칙입니다. 감정가격. 그 다음에 신청세 기재가격이 낮다. 예외적으로 가격 쓴 것이 낮다. 그럼 낮은 가격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협의 선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럼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1번 보면 틀린 것 같다 그러라는 얘기죠.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 대상이다. 여기 있잖아요. 실수요성을 쓰고 있지 않으면 선매 대상이 된다. 1번 맞는 게 있고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내에 선매자를 지정 통지한다. 자, 신청한 날부터 몇 개월? 1월 내에 선매, 여기 밑에 있죠. 선매자를 지정 통지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법정기간 내에 선매 사실을 통지하는 거고. 그 다음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중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하여 선매협의를 시작한다. 자, 선매 지정됐으면 15일 내 개시하는 건 맞습니다. 자, 맞아요. 그 다음 4번이 틀렸네요.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가격은 토지 소유자가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아까 뭐가 기준이었어? 감정가격 기준점이었죠. 자, 그래서 감정가격 기준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감정가격이고 신청세 기준가격이 낮으면 낮은 가격을 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결정에 통보한다. 앞서겠죠. 자, 여기 협의 선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더 써주는 게 좋겠죠.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이래 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체 틀린 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1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자, 환지계획이란 말을 자체를 잘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 아닙니까? 환지계획을 작성한다. 이거는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고 평가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환지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자, 어떤 얘기를 갖다 주시면 종전에 이렇게 불특정하게 돼 있던 땅에 대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하나의 계획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필지별 권리등 환지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그 필지별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단 대상 토지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보류지가 나와야 되겠고 채비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죠. 그럼 청산금의 결정은 이때 되는 게 아니다. 청산금의 결정은요, 어느 때 되냐면 환지 처분 시에 하는 것이다. 를 알 수 있어요. 확정은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볼 수 있어요. 정답, 그러니까 틀린 답이겠죠. 5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1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원형지 공급. 자, 이건 이제 수용 방식 중에서 우리가 원형지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종전에는 다 해서 전부 쫓아냈지만, 자, 그걸 갖다 평지로 다 했죠. 그런데 이 중에는, 자, 여기는 그냥 일반적 수용 방식으로는 원형 그대로, 그래서 3분의 1을 갖다가 입체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형지 개발이라고 그래요. 원형지 개발 방식. 자, 그래서 이 원형지 개발 방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형지라는 건 조성되지 않는 토지 그대로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 3번 원형지 개발자가 되게 시험지에 이게 그대로 잘 나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10년 후에 아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전매의 제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 앞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작업 있는 걸 다 평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근데 여기는 원형지 그대로 주니까 자 가격도 싸고 시간도 적게 걸려.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 싼 거 가지고 전매를 통해서 차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에 제한받지만 그 제한받지 않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렸죠. 국가지방자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한 때는 교통처리계 기반시설 설치 등의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는 거고 그 다음 조건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경쟁입찰 방식. 자, 당연히 원형지를 쓰겠다는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지만 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학교용지나 공장으로 직접 쓰겠다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의계약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경제입찰방신에서 이에 유찰됐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 하는 것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거기 있는 틀린 답 자체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이제 15번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민의 법령상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님을 조건하죠. 자, 그러면 우선 농림수산 같은 생산 직접 이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받을 리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경작을 위한 것도 그냥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토속 채취. 자, 요걸 또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 존치하로 결정되기 전에 물건 쌓는 행위. 그냥 하는 거죠. 단 토지 분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중목의 벌채식재까지도 허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자체는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16번 한번 보시면 되는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시행방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부근의 가격이 낮으면 사용 방식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높으면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 환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또 이 두 가지를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무슨 방식?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해 주시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그럼 높으면 수용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당연히 맞는 표현이겠고. 2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 환지 방식을 해야 되겠지. 공공의 효용가치. 그러니까 없다. 틀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해당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지, 집단지로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용, 사용하죠. 집단지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다음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으로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방식이 정된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정된 구역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자, 이때 분할할 때는 조심할 것이 있어요. 분할하지만 뭐가 보면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 분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방식이 정된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정된 구역으로 사업 시행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 사업구역에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명확한 구분에서 실시에 반영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17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란 종전토지에 가름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지처분 방식은요 어떻게 볼 수 있냐? 공사 완료 공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서 공람시켜요. 14일 이상. 그러니까 의견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이 없다면 준공 검사를 받아요. 준공 검사 받고 나서 60일 내 환지 처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소리고요. 그 다음 2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공사 완료 후 관계서류,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켜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것도 의견 제출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그러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할 때 뭐가 있어요? 60일 내 환지 처분이라는 거죠. 90일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했으면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환지 처분은 원칙으로 공고된 날, 다음 날 환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 해당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적 이걸 입체 환지 처분.
입체한 지점은 환지점 공 다음날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틀린 답은 몇 번이라고 보시면 되면 3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18번서부터 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